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외환 상품에 관한 내용들이죠. 자, 특수한 외환 상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 상품이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외환 시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가복에서 다시 외환 시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외환 상품을 팔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외환 시장.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거래가 되는데 외환 시장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동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이다 또 남대문 시장이다 이런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상적인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느냐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장외 시장이라 그럽니다. 장외 시장. 반면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시장을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장내 시장이라 그러죠. 장내 시장.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외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거래하는 참여자들은 은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객이 있을 것이고 은행과 은행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을 것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은행 중에서도 또 무슨 외국한 은행 말고도 또 중앙은행이, 그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기능,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를 원활하게 하고요. 국제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영관리,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가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금방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을 크게 나눠가지고 현물환 시장과 선물환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현물환 시장과 선물환 시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자, 오늘이 데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면은 오늘 거래하면서 오늘을 거래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거래했을 때 이틀 뒤가 결제일이 되는 또는 결제일이 오늘 거래하면서 그 다음 날이 되거나 오늘 거래하면서 바로 그날이 결제일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틀 안의 결제일이 되는 모든 거래를 우리가 현물환 거래라 그래요. 반면에 선물환 거래는 오늘이 거래일인데 오늘부터 사흘째, 나흘째 등등등 예컨대 한 달, 그죠? 한 달,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사흘 이후부터 모든 결제일이 도래하는 이런 거래를 우리가 선물환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선물환 거래는 현물환 거래보다 결제일이 훨씬 길죠, 그죠? 자, 현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그래서 판매 계약과 동시에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2일 후에 외국간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현물환 거래라고 한다면 선물환 거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3일 후부터, 그죠? 3일 후부터가 다 선물환 거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로.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 자,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의 차이가 뭐냐?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금융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돈이 있어요. 그죠? 돈을 가지고 있는 당연히 투자자가 있죠. 그죠? 돈이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죠. 그죠?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때 돈과 시중에 있는 돈과 그리고 돈을 필요로 하는 투자 기업을 연결하는 일이 금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중간에 은행이 껴서 돈이 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은행이 기업에다가 대출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이런 금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은행이 중간에 낀다 그래서 간접금융이라 그래요. 간접금융. 이럴 때 이런 은행을 우리가 무슨 은행이라 하느냐? 상업은행이라 그러죠. 상업은행. 그리고 상업은행은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예대 마진을 먹죠. 그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먹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이 있는 투자자와 기업을 그대로 연결하는 금융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을 뭐라고 하느냐? 소위 이게 바로 직접금융이죠.
직접 금융.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투자자가 바로 사죠. 바로 사죠. 그래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예컨대 기업에 부도가 나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을 지죠. 투자자는 은행에 예금을 쓸 뿐이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죠. 그래서 은행을 보고 예금합니다. 그래서 돈이 궁극적으로 기업으로 가긴 합니다만은 돈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가고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까 간접 금융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이나 채권이나 예금을 음을 바로 투자자가 바로 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망하면 투자자가 바로 손실을 입죠. 그렇죠? 이런 금융이 바로 직접 금융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은행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은행도 이런 은행 일을 하는데 은행은 이럴 때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라고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선을 하죠. 이런 은행을 뭐라고 하느냐? 투자은행이라 그러죠. 투자은행. 그러면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수익입니다만 투자은행은 주선 수수료가 수익이죠. 그죠? 수수료. 소개해주고 이런 좋은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나 채권이나 사시지요 라고 소개해주는 주선해주는 수수료 수익이 원천입니다. 자, 투자은행의 경우에 이럴 때 크게 나눠가지고 간접금융이 일어나는 시장은 대개 단기금융시장입니다. 단기금융시장은 1년 만기가 1년 미만의 시장을 말하죠. 반면에 직접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장기금융시장입니다. 장기금융시장이라는 것은 1년을 초과하는 만기를 가지는 시장을 우리가 장기금융시장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소위 금융이라는 것의 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알면은 자,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금융시장 1년 이내의 시장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은행에 예금하는 거니까 그죠? 수익보다는 예금에 하고 안전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주요 상품들이 뭐가 있느냐? 예금 말고도 근데 1년 트레저리 빌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1년 미만의 본들을 트레저리 빌이라 그러죠. 트레저리 빌, 그 다음에 BA 무역음을 할인해서 은행이 입수한 거, BA, CP 기업음, 그 다음에 CD 은행에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다음에 RP 환매조건부 증권, 그 다음에 콜마니 은행과 은행 간의 단기금융, 팩토링, 외상배출 채권을 할인한 팩토링 등등이 MMF, 마네마켓 펀드 다 이런 것들이 다 단기금융시장의 상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은 무슨 금융시장이라고요? 직접금융시장이야? 간접금융시장이야? 간접금융시장이고 간접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을 뭐라 그래? 상업은행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단기금융시장에서 기능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는 사람하고 그에다가 제공하죠. 그죠? 제공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므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금융정책의 수립 및 정책이 가능하다. 자, 이쪽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그럼 정책 당국이 금융정책을 펼치는 곳입니다. 어떻게 펼칠까요? 예컨대 여기에 당국이 있어요.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다가 예컨대 상업은행에다가 야, 대출하지 마. 또는 예컨대 수익 대비해 가지고 인컴 대비해서 그죠? 맞춰. 나중에 대출 비율 높여.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 하지 마라는 것을 은행에 바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죠. 그죠?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은행에 대해서 바로 당국이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정책을 펼치기가 용이하겠죠. 하지만 장기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에서는
근데 당국이 이 은행에 대해서 주선하지 마, 소개하지 마라고 하면 어쩝니까? 투자자가 기업에다가 직접 갈 수 있잖아요. 뭐 굳이 여러분들 남자 여자 미혼 결혼 정년기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중간에 있는 중매쟁이가 있는 것이 물론 편하긴 합니다만은 굳이 중매하지 않더라도 주선자가 없더라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국이 투자은행에 대해서 야 주선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정책의 효율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국의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장은 단기금융시장일까요? 장기금융시장일까요? 그렇죠. 단기금융시장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보시다 보면은 금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기능이 있다. 어디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더라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단이 다양화를 뒷받침하여 금융정책을 제고해주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급준비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각국 경제 주체들의 유휴 현금 보유자는 기회비용을 줄인다. 근데 유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그냥 놀리기보다는 은행에 넣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제가 자금 운용이 효율화되는 그런 기능을 준다. 유동성 위험이 작다. 그죠? 유동성 위험이 작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이 수행되는 장소다. 말씀드렸죠. 그죠? 은행의 정부의 당국의 금융당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수행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렇지. 단기금융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여기서 단기금융시장이라고 하니까 유로 커런시 시장이라고 있는데 유로 커런시 시장과 외환시장과의 상호관계가 뭐냐? 유로 커런시라는 말은 유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유럽이 아니고 그 나라 돈이 그 나라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나와 있는 게 유로 시장이에요. 근데 일본의 엔화가 도쿄가 아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서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유로 엔이죠. 달러가 미국이 아닌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도쿄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로 달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파운드가 런던이 아니고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나 제네바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로 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나와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유로 뭐라 그럽니다. 유로 달러, 유로 엔, 유로 파운드 그러죠. 그래서 뭡니까? 유로 커런시라는 것은 그런 돈을 통칭해서 하는 걸 유로 커런시 시장이라 그래요. 이럴 때 금융시장, 유로 커런시가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이제 금융시장이 될 텐데 유로 금융시장, 마니마켓, 금융시장 중에서 마니마켓이라 그러죠. 마니마켓과 FX 마켓, 외환시장과 캐피탈 마켓으로 크게 시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그중에서도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은 예컨대 달러 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달러 금리가 오르면은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단기 달러 금리가 내려가면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유로 커런시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 이외에서 거래되는 돈을 유로 커런시가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환위험 커버가 있어가지고 환위험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단순히 외환 거래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외환 말고도 예컨대 단기금융시장에서 단기 차입이라든지 또는 대여 등 단기금융시장을 통해서도 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